한 기본으로 이제 해부학적 해부생리학입니다. 해부생리학의 기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스파인에 버테브라가 있고 이제 뭐 일단 룸바라고 생각합시다. 룸바라고 생각하고 여기 버테브라 안에 척수 파트가 이래 있으면 여기 노란색 있죠. 요게 이제 척수입니다. 이 잠시만요. 우리가 룸바 뼈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 뼈가 있으면 여기 노란색이 이제 척수를 나타내는 거죠. 요, 이 사이에 이 작은 구멍으로 우리 이제 신경이 전달되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얘가 탁 끊어지면 그냥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죠. 경추 상부에서 얘가 끊어지면 그냥 사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은 아닌데 이제 거기서 끊어지면 그냥 목 아래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어, 잠깐만, 횡격막이 C4번인가? 뭐, 굉장히 고위 레벨이라서 호흡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할 텐데, 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추 골반 파트를 하는데, 거기서, 일단 여기서의 움직임은 요추의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은 항상 같이 일상에서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관절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요추, 골반, 고관절은 하나의 통합된 움직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룸보 펠빅 힙 컴플렉스로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뒤 슬라이드에 이제 시퀀스를 순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요 사진,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좀 확인할 부분은, 자, 일단 뭐 지금 우리가 봐야 될건 이게 맨 앞에 그림이 이제 정상적 어떤 움직임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요추와 SI 조인트 그리고 이제 이 힙 조인트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포워드 밴딩 한다라고 하죠. 하면 물론 이제 숙일 때 요가 했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세 번째 그림처럼 많이 숙여요. 엉덩이를 빼면서 허리를 이렇게 신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된 사람들은 백페인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내려갔다가 똑바로 못 올라와요. 허리를 꺾어서 올라오는.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이따가 하고요. 일단 요추에서 앞으로 숙일 때 여기 이제 파셋 조인트가 있죠. 그래서 파셋 조인트가 여기 이제 척추 관절이 있고 파셋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숙이면 위에서부터 숙여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비클부터 소라식 움직이고 이제 요추 움직이면 요추 상부 요추부터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서 내려가겠죠. 근데 평가를 할 때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게끔. 그러면 이때 움직임은 이 파셋 조인트 추간 관절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뼈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오픈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열리면서 올라가요. 그 방향이 이 파셋 조인트가 약간 앞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컬에서는 뭐 한 45도, 소라식에서는 60도, 그래서 룸바에서는 완전 90도까지는 아니고 한 80도 뭐 그 정도 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앞 전방 방향으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위에서부터 미끄러져서 움직이니까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요추 4번에서 골반 쪽으로 붙는 인대가 있죠. 일류 룸바 리가멘트. 장요인대라는 인대가 있어요. 이 장요인대가 이제 골반 쪽에 붙겠죠. 물론 천골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4번에서 L4가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이 일류 룸바 리가멘트가 이제 타이트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느슨한 상태로 있다가 얘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숙이니까 올라가면서 타이트해져요. 타이트해지니까 이제 펠빅이 끌려가는 거죠, 앞쪽으로.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끌려가요. 네. 그러면 요때 뭐 SI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뭐 펠빅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뭐 그 L5가 움직이고 나서 L5와 S1 세이크럼 사이에 어떤 붙어 있는 조직들에 의해서 세이크럼이 움직인다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동시에 움직여요. 거의 동시에. 그래서 펠빅 전체가 거의 동시에 앞으로 숙여져요. 숙여지는데 숙여지다가 이때는 이제 약간 SI 조인트 천장 관절에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이렇게 숙여지겠죠. 그러다가 멈추는 시점이 생겨요. 어디서 멈추냐면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지는 지점에서 멈춰요. 그래서 보통은 햄스트링이 한 60도 정도에서 60도 내지 70도 정도에서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지니까 요때 펠빅이 움직이는 게 딱 멈춰요. 펠빅 왜 그 햄스트링이 이제 여기 이제 햄스트링이 쭉 가서 이 이스키움 여기 이스키알토브레스트의 좌골결절에 딱 정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타이트해지면서 딱 멈춰. 얘는 햄스트링이 짧았을 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지면서 펠빅의 움직임이 멈춰요. 멈추는데 룸바는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룸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이노미네이트 본, 그 장골 부분은 이제 다리와 연결된 장골 부분은 고정된 상태로 청골은 계속 앞으로 숙여져요. 그 움직임을 우리는 청골이 앞으로 숙여지는 움직임을 우리는 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테이션 움직임을 청골은 하겠죠. 이때 이제 L5와 S1, 세이크럼 사이는 이렇게 최대한 벌어진 상태가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요때 삐끗하면 L5, S1에서 이제 이 스트레인 같은 게 이제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L4, 5나 5, S1이나 이렇게 숙여진 상태니까 디스크 섬유류는 뒤쪽이 팽팽해진 상태, 앞쪽이 눌린 상태니까 수액은 뒤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숙이는 동작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초기에 이제 앞 파세 조인트가 이제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하죠. 이제 척추 후관절, 파세 조인트 그냥 척추간 관절이라고 해도 되고요. 추간 관절. 그래서 이게 상전방으로 앞쪽 위로 이제 열리는 거죠. 열리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L4, 5에서 이제 장요인대가 먼저 시작되죠. 그래서 장요인대가 딱 타이트해지면서 골반이 움직여요. 그리고 청골은 또 따라서 그냥 L5가 끌고 가겠죠. 끌고 앞으로 숙여지고 이때 천장관절이 안정된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이 탁 긴장하는 순간 이제 우리 이제 그 힙본이죠. 힙본이라고 합니다. 골반에서 청골을 제외한 양쪽에 있는 장골, 좌골, 치골이 합쳐진 뼈를 우리는 무명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다 해서 무명골, 영어로는 이노미네이트 본 또는 힙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관절 자체는 이제 청골과 장골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장골의 움직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무명골 힙본이 이제 앞으로 가다가 햄스트링에 의해서 딱 멈춰요. 멈추는데 세이크럼은 계속 L5가 끌고 가요. 그래서 뉴테이션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뒤쪽에 있는 허리와 골반 쪽에 있는 근육들, 뭐 인대 조직들은 다 늘어난 상태, 다 팽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멈추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알면 고객이 와서 앞으로 숙여보세요 했을 때 고객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을 할 때 통증이 있으면 이게 어디쯤에서 어느 부분에 움직임이 있을 때 통증이 나타났구나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브먼트 테스트를 하면 액티브, 패시브, 레지스티브 테스트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해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육 조직의 문제인지 관절 조직의 문제인지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구분해서 디디한다 그런데 이제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뭐 임상적으로는 사실 근육, 관절 그리고 신경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들을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리턴 투 스탠딩 숙인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 움직임. 자, 돌아갈 때 우리 숙일 때 요추 1번부터 위쪽에서부터 움직였잖아요. 돌아갈 때도 위쪽에서부터 움직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삐끗해요. 그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은 대둔근,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랑 햄스트링이 동시 수축을 하면서 펠빅을 먼저 후방으로 후방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음. 그리고 요추에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하세 조인트가 이렇게 돼 있다가 미끄러져 내려와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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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됩니다. 천장관절에서는 펠빅 움직이고 세이크럼은 카운터 뉴테이션 방향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축이 이제 고관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반은 후방 경사 방향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이 움직임 자체는 힙 조인트의 익스텐션 신전과 동일한 움직임인 거죠. 네. 네, 그런 움직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굳이 보자면 이제 이 맥시무스 이렇게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먼저 힘을 쓰고요. 그리고 그러면 펠빅이 움직여요. 펠빅이 움직이고 그럼 펠빅 그다음에 사이 조인트 세이크럼에서 뒤쪽으로 연결된 어 얘가 당기면 이제 이 이스키움에서 이제 세이크럼으로 가는 세이클 투브로스 리가멘트 천결절인대라고 있습니다. 이, 이 햄스트링이 그 이스키움을 당기면 천결절인대가 당겨지면서 세이크럼이 카우트 뉴테이션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L5가 이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L4도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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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움직임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구부정하게 올라왔다가 이제
정렬해야죠. 정렬하면서 이제 로도시스 요초의 그 전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자,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그 화면을 끄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정리를 하자면 시작 상태는 우리가 최대 굴곡된 상태라면 이때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은 텐션을 딱 받고 있죠. 텐션을 받고 있으니까 이 텐션에 의해서 탁 당겨지는 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PNF 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법, 네, 뭐 PNF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PNF가 어떤 거냐면 이제 중풍 환자들이나 이렇게 편마비 환자들 운동시킬 때 마비근에 대해서 운동시킬 때 이 근육을 처음 수축시킬 때 최대 스트레치를 시켜요. 최대 스트레치 시킨 상태에서 탁 힘을 줘요. 그러면 퀵 스트레치를 딱 주면 이 퀵 스트레치에 의한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발생하면서 근수축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처음에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 자세에서 살짝 우리가 반동만 살짝 줘도 뒤쪽에 있는 장력에 의해서 수축 방향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상태에서 약간 몸이 비틀어지면 찢어져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짜 동작의 개시 시작은 힙에서 힙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동시 수축을 해서 고관절이 신전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서는 신전 움직임인데 보이는 건 신전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골반이 들어 올려지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죠. 그래서 골반이 후방경사되고 이때 이제 무릎이 이 햄스트링이 전부 티비아 아래쪽 그 하퇴 티비아 경골이나 비골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그 햄스트링 힘을 쓰면 얘들이 당겨져요. 뒤를 무릎이 뒤쪽으로 딱 움직이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숙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체중이 약간 앞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중력 중심선 자체가 발끝 쪽으로 이제 가 있는데 무릎이 당겨지면서 올라오면 그 무릎이 신전되면서 이 체중선이 이 중력 중심선이 뒤쪽으로 살짝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목 쪽으로 중력 중심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과 천장관절에서는 이제 계속 골반 후방경사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골반만 움직이고 그 상태에서 장요인대는 계속 긴장돼 있으니까 골반이 룸바 요추를 끌고 와요. 구부정한 상태로 끌고 오게 되죠. 구부정한 상태로 요추가 끌려와요. 그리고 네, 그리고 햄스트링이 이제 청결절인대라고 하는 청결절인대는 이제 이 세이크럼에서 요추 베로시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네, 이렇게 연결한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절인대가 아래쪽에서 햄스트링이 당기니까 그 세이크럼을 이제 약간 후방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에 붙잖아요. 그래서 그 세이크럼을 카운터 뉴테이션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초가 이제 신전하게 되는 거죠. 하부에서 상부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추가 신전할 때 이제 세이크럼 쪽에 붙어 있는 기립근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다혈근이 이제 세이크럼 쪽에 딱 덮고 있어요. 우리가 이 논문을 쓸 때 이제 우리 근전도 검사 하잖아요. 근전도 검사하면 의사들은 침을 찔러서 근전도를 검사를 해요. 근데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매뉴얼 하는 사람들은 이 표피에 이렇게 그 일반 전기 치료하는 것처럼 이 딱 붙여서 하는 근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피부에 붙여서 하는 근전도를 어디 하냐면 세이크럼 위에다가 해요. 네, 그쪽에 이제 멀티피두스 다혈근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어 수축 막 할 때 다혈근이 제일 그 측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혈근 쪽에서 수축을 해서 이제 요추를 또 신전시키는 움직임을 가지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후하방 활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중립 위치가 만들어져야 되죠. 요추의 전만을 이제 재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런 움직임들을 일으키는 우리 이 관절에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관절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상식선에서 보통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 안에 이제 윤활액이 당연히 있는 거 알고, 이제 관절 이 바깥에 있는 요게 이제 관절낭이죠. 관절 주머니. 한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에서 이제 활액이 만들어져 나와요. 윤활액이 나오고, 바깥쪽은 인대성막이라서 좀 더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관절에도 신경이 연결되어 있죠. 신경이 연결되어서 이 연결된 신경을 우리는 이제 조인트 리셉터라고 합니다. 관절 수용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고유 수용성 감각들의 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파셋 조인트, 네, 추간 관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추간 관절, 제가 이 관절을 무릎 관절 같이 생긴 이 관절을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파셋 조인트도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요 안에 시노비아 플루이드 윤활액이 있고 어,
연골도 있고 작지만 작지만 활액관절의 구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생기는 것처럼 얘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퇴행화가 되면 이제 협착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퇴행화가 되면 지금 요 하얀색 공간이 그 버테브라 포라멘이죠. 여기서 신경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데 여기서 퇴행화가 되면 얘가 뼈가 자라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채워져요. 뼈가 채워지면 이 구멍 자체가 좁아지겠죠. 네, 그게 협착증입니다. 물론 얘도 납작해지겠죠. 얘가 납작해지면서 섬유륜이 얘가 납작해지는 이유는 안에 있는 수액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얘가 납작해져요. 그러면 이 섬유륜은 되게 두껍거든요. 두꺼운 섬유륜이 팽팽하게 있다가 낮아지면서 느슨해져요. 그럼 볼록 튀어나와요. 쭈글쭈글한 상태로. 그러면 또 이쪽 공간을 침범하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스테노시스인데 스테노시스는 뭐 3주차인가? 네. 다음에 얘기를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이 하는 건 이제 척추에서는 디스크가 체중을 감당을 많이 하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망곡 있잖아요. 서비컬에서 전만이 있고 소라식에서 후만이 있고 요추에서 전만이 있고 이 망곡들이 어, 망곡 개수의 제곱으로 이제 완충을 해요. 그러면 망곡이 3개가 있으면 3의 제곱이면 9, 9만큼 완충작용을 한다면 만약에 거북목이 심해져서 목뼈에 망곡이 없어졌어요. 역시자. 그러면 망곡이 2개인 거죠. 그러면 2의 좌승,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9와 4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망곡이 하나밖에 없으면 1의 제곱은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체중의 척추에서 체중의 완충을 이 망곡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척추 추간관절 파세 조인트와 디스크 사이에서 이제 조율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망곡이 소실되면 이게 디스크나 추간관절이나 이제 소실되면 룸바에서 망곡이 소실되면 구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 그럼 디스크 쪽에 체중이 거의 실리게 되는 거죠. 또 과하게 허리가 젖혀져 있으면 뒤쪽에 추간관절 파세 조인트에 압력이 과하게 가해지는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이 파세 조인트에서 이제 마찰 그리고 체중 분산을 시켜줍니다. 관절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깥쪽에 인대성막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조인트 리셉터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안쪽 막에는 이제 윤활액을 생산하는 그쪽에는 이제 윤활액은 우리가 피로 따지면 혈장 같은 거예요. 혈구가 없는 부분. 그래서 혈관이 분포가 되어야 이제 혈장 성분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우리 혈액 생각해보세요. 혈액이 차가우면 딱딱하게 굳죠. 뭐 그런 거 좀 다르긴 한데 그건 혈구 때문이고. 네. 근데 온도에 어쨌든 우리 혈액들은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윤활액 자체도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윤활액은 이게 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어젤 아니면 얼굴에 바르는 젤 생각하면 얘가 차가우면 꾸덕하죠. 뻑뻑하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더 흐물흐물하게 물기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점성이 낮아져요. 점성이 낮아지면 관절이 움직이기가 쉬워져요. 네.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윤활액 양도 줄고 점성도 높아져요. 그리고 젤 자체가 겔이 딱딱하게 되면 덩어리 지잖아요. 우리 헤어젤 옛날에 쓰던 거 생각해보면 샴푸나 앞에 보면 꼭다리 앞부분에 보면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이제 유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에서. 네. 그리고 우리 관절은 움직여야 이제 그 관절액 활액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못 일어나요. 몸이 뻣뻣해서 한 번에 못 이 중에서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막 뻣뻣해서 허리를 좀 움직이고 틀고 막 해야 일어날 수 있다. 내 허리에 퇴행성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직 없어요. 저는 아침에 벌떡벌떡 잘 일어납니다. 네. 네, 전 51살 75년생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그 허리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디스크 간격이 되게 간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필라테스를 조기에 일찍 한 게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이로 토닉이 좀 더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관절 수용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관절에 대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절에 대한 치료를 하면 이 관절 수용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관절에 대한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주십시오. 관절 수용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니까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붙겠죠. 1형, 2형, 3형, 4형이 있는데 4형은 치료와 상관없어요. 4형은 죽을 사자. 4형은 이제 노시셉터라 그래서 유해 수용기입니다. 유해 자극. 어, 몸이 상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기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수용기가 4번 수용기. 그래서 4번 수용기는 치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1, 2, 3번은 치료와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1형 관절 수용기는 어떤 이제 얘는 큰 관절이 좀 많아요. 고관절, 어깨. 그래서 이 어깨나 고관절 치료할 때 빠르게 팍팍팍 이렇게 치료 안 해요. 얘는 큼직하게 잡고 서서히 지그시 당겨진 그런 치료예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컬도 근데 관절에 관절 수용기들이 연결이 되는데 어느 게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뼈나 어깨뼈 고관절 이런 데는 이제 일형 관절 수용기가 많아서 이제 큼직한 움직임, 이제 약간 그러니까 그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벌리는 걸 우린 신연이라고 합니다. 디스트랙션. 그래서 디스트랙션에서 팽팽해진 상태가 되면 요때 일형 관절 수용기가 자극을 받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트랙션 한 상태에서 1분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 그렇진 않고요. 좀 약간 지속적으로 기다리면 좀 편해진다,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얘를 자극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팽팽해지는 위치까지 가야 돼요. 어설프게 쓱 당겨서 중간 범위에서는 자극 안 받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에서 뭐 조금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자극하는 게 일형 관절 수용기를 자극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관절 수용기 이 자극은 관절은 이제 신경 섬유로 따지면 감각 섬유죠. 자, 우리 혹시 그 A,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신경 섬유 분포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면 끄떡끄떡. 네, 한 분만 끄떡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서 자, 뭐냐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관문 조절설인데 관문 조절설 들어보셨어요? 게이트 컨트롤 시오리 관문 조절설이 뭐냐면 그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은 A 델타 섬유가 머리로 가요. 그리고 이거는 A 델타는 조금 빠른 자극. 그러니까 날카로운 염증이 생겼을 때 바늘로 쿡 찔렀을 때 따갑잖아요. 요런 게 이제 A 델타예요. 그리고 우릿하게 아픈 거. 이거는 C 파이버. 자, 숫자가 A부터 C로 갈수록 이게 굵기가 가늘어져요. 굵기가 가늘어지면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속도가 제일 빠른 게 A 알파예요. A 알파는 운동신경. 머리에서 움직여. 지시하면 내가 팔을 딱 움직이는 이게 A 알파의 역할이에요. 베타는 감각신경인데 촉각. 우리 아프면 막 비비잖아요. 아프면 비벼요. 이게 A 베타를 자극하는 거예요. 감각신경도 이게 우리 관절 수용기도 이제 이 운동 감각이죠. 감각 자극이라서 되게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통증신경이 머리로 가기 전에 얘를 자극하면 얘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통증을 잊어요. 우리가 통증을 못 느껴요. 아프면 막 움직이면 아픈 위치에 근육들을 막 쓰면 그 아픈 게 움직이는 동안 안 나타나요. 네. 그게 이제 어, 더 빠른 자극을 줘서 이제 느리게 오는 통증들을 억제시키는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관문 조절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절 수용기 자극이 통증을 억제시키는 건 일종의 관문 조절설에 의한 억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치료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해서 통증을 억제했어. 이게 치료적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 잠시 통증이 억제되는 거지. 이 손을 놓으면 다시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 자극받아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이유들을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얘가 나타난 통증의 이유, 이 관절이 뻑뻑해 어딘가 걸려 있어. 그래서 안 움직여. 그래서 내가 디스트랙션 했어. 하고 난 뒤에 이 움직임이 좋아지면 그러면 또 움직임이 잘 일어나니까 통증이 줄어요. 움직일 때. 그 정도로 안 되면 우리는 당겨놓은 상태에서 글라이딩 동작들을 해서 관절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런 관절 수용기를 자극하면서 치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형 관절 수용기는
우리 손가락 아프면 이런 거 어딘가 딱 부딪히거나 하면 아야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요게 이형관절 수용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 얘는 굉장히 관절이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반응에 이제 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가속성 자극이 활성화된다. 빠른 진동. 얘도 마찬가지 이제 관문 조절설에 의한 통증 억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관절 수용기들의 역할은 관절의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 손목은 보이죠? 제가 눈을 감고 손목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손목이 굽혀진 걸 아는 게 관절 수용기 역할이에요. 젖혀진 걸 아는 게 관절 수용기의 역할입니다. 네. 위치 감각, 관절 위치 감각.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우리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형 관절 수용기를 자극하면서 잠을 깨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처음 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다면서. 네. 아, 제가 충격받아서. 네. 최대한 또 이렇게 줌 수업 자체가 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움직임이 좀 적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낮 동안에 쌓인 피로가 밤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른 분들 화면 안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네, 네. 졸면 보여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형관절 수용기 이해하셨죠? 그냥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일형관절 수용기는 아파서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형관절 수용기는 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니플레이션 또둑 뼈소리 또둑하면 자극받는 게 삼형관절 수용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뻑뻑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뚜둑거리면서 뭔가 시원하고 근육도 뭔가 풀리는 것 같고 잘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삼형관절 수용기가 자극을 받으면 그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일시적으로 힘을 쫙 빼요. 반사적 이완, 반사적 억제. 그래서 근긴장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소리 내놓고 교정됐습니다. 소리 났으니까 교정됐다. 예전에 제가 한 5년 차, 6년 차 때 한 10, 한 5년 차, 뭐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10년 정도 위에 선배 되시는 대학 교수, 그 당시에 대학교 뭐 작업치료과 교수였는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이제 원장님이 어떻게 알아서 그분을 이렇게 스카우트처럼 데리고 와서 제 위에 얹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치료하는데 소리 내놓고 교정됐다라고 자꾸 내가 다 나사놨다 뭐 이렇게 경상도 말로. 근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뚜둑뚜둑 해서 환자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허리 견인 치료를 했어요. 견인 치료를 한 뒤에 환자가 못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이제 견인 치료했는 여자 선생님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다 나사놨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다 나았으면 안 아파야지. 어떤 자극에도. 그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뚜둑뚜둑해서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느슨하게 허리 막 이렇게 비틀면 안 돼요. 이렇게. 어쨌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형 관절 수용기는 그 관절이 끝범위에서 이 이제 어떤 빠른 자극이나 스트레치. 우리 지금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한 건 스트레치죠. 손가락 잡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치에 두둑 두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 아니면 이제 목에서 우리가 관절이 이제 약간 그 블락돼서 이제 락킹 됐다고 표현하는데 어딘가 걸려서 잘 안 움직일 때 두둑 움직이면 이제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거기 이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힘을 좀 빼니까 움직임이 더 좋아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목뼈는 자꾸 소리 내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목은 느슨한 관절,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느슨한 관절이기 때문에 얘들은 움직임이 좋은 관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트레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막 비틀어서 뚜둑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소리 낼 때마다 마이크로 트라우마가 생겨요. 미세 손상. 그래서 이게 반복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 운동한다고 이렇게 하면 목에서 쩔그럭 소리가 나요. 비 맞춰야 되는 소리.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면 내 목뼈가 불안정해져 있구나. 어떤 특정 부분이 불안정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통째로 돌리면 항상 움직이는 관절만 움직여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치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인대가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뚝 소리를 내면서 일단 주변에 힘을 좀 빼버려요. 그러면 완충이 되겠죠. 네, 그런 작용을 삼형관절 수용기가 합니다.
자, 사형 관절 수용기는 프리너브 엔딩, 프리너브 엔딩 자유신경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유신경 종말은 그냥 외우고 계셔도 됩니다. 자유신경 종말 그러면 통증 자극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신경의 신경 껍데기가 있죠. 슈반셀, 뭐 신경은 그 껍데기가 있는데 이제 근육도 우리가 왜 파샤로 해서 근막으로 이렇게 더 쌓여 있잖아요. 신경도 막으로 쌓여 있는데 신경은 껍데기에 이 프리너브 엔딩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이 살짝만 자극돼도 뭔가 자자작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사형 관절 수용기는 관절에 있는 유해 수용기예요. 유해 자극, 해가 되는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기. 왜 해가 되는 자극에 반응한다는 건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건 내 몸을 보호하는 신호죠. 아프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쉬고, 그죠? 아픈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아픈데 참고 주무르면서 버티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목, 우리 서비컬 파트는 아니지만 지금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으면 뒤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버티고 버티고 지구력이 딸리다 보니까 버티다가 이제 안 되니까 통증을 유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머리를 기대 놓고 쉬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고 있어.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목을 틀어. 안 아픈 방향 찾아서 틀어. 그러면서 다른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 수용기, 관절 자극은 이렇게 신경 성미가 두 가지, C 파이버와 A 델타 파이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 파이버는 자, 화상 입는 순간에는 A 델타 파이버가 자극해서 내가 아프니까 순간 탁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화상을 입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하게 계속 아파. 이게 C 파이버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근육도 뭔가 근육이 이제 손상됐어요. 손상되는 순간 근육이 파열됐어. 파열되는 순간은 A 델타 파이버인데 한 이틀 지났어요. 우리하게 아파. 이거는 C 파이버 자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그 관절 수용기 유해 자극은 어, 잠시만요. 수락. 네. 혹시 중간에 나가게 되면 저한테 카톡하면 카톡이 울리니까 제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해 자극들은 과도한 신장이나 이제 손상될 때 그리고 이제 온도 너무 차갑거나 5도 이하 아니면 45도 이상의 뜨겁거나 할 때 이제 우리 뜨거워서 피하게 되죠. 네, 그런 자극, 그런 역할을 관절수용기 4번 관절수용기가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은 통증 억제 기능이 이제 좀 더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반사적 억제, 근긴장을 억제시키는. 그래서 3번은 우리 매니플레이션과 관련된 뼈소리, 뚜둑뚜둑과 관련된 거고요. 1번, 2번은 우리 관절을 잡고, 1번은 관절을 잡고 관절 내부에서 최대 신장을 시킨 관절 주머니, 관절 낭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자극받는. 그리고 2번은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요. 진동 감각. 그래서 이거 진동. 아니면 손가락 같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런 진동 감각에 자극을 받는 게 이제 이형 이 관절 수용기입니다. 3번은 이제 유해 자극입니다. 네. 7시 18분인데 제가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에어컨을 끄고 가서 에어컨을 좀 켜야 되겠습니다. 자, 18분인데 23분까지만 잠시 쉬겠습니다. 자, 들어오셨습니까? 자, 우리 조금 전까지 이제 우리 관절 수용기 얘기를 했습니다. 관절 수용기를 얘기한 이유는 관절 가동 기법들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관절 가동 기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관절의 움직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 가동 기법은 느슨한 관절에도 적용하나요?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의미가 떨어지겠죠. 척추에서 특히나 척추에서 우리 관절 가동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 관절. 만약에 요추 4, 5번이 인스타빌리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관절에는 우리가 관절 가동 기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허리에는 관절가동 기법 안 하느냐? 아니죠. 요초 4, 5번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보상적으로 5번 S1이나 요초 5번과 청골 그 사이나 아니면 3, 4번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가동성의 보상적 저가동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상적으로 저가동성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인스타빌리티가 있더라도 거기서 이 멀리간에서 얘기하는 포지셔널 폴트 위치 이상이라는, 그러니까 얘가 불안정한데 약간 틀어져 있어. 그러면 그 틀어짐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거야. 틀어진 상태에서 불안정하면 그런 틀어짐들은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아요. 움직일 때 안 움직이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관절 가동 기법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오목면, 이 오목면이 치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은, 이 점선 있죠. 점선은 오목면을 기준으로 점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 오목면의 끝과 끝을 연결한 이 점선과 이 볼록면이 움직일 때 수직으로 움직이면 그게 디스트랙션, 신연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치료면이 이렇게 있어요. 치료면이 있고, 네. 치료면에서 얘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신연입니다. 근데 얘가 뼈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내가 당기면 이건 그냥 견인이에요. 뼈를 장축 방향이라고 해요. 장축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그냥 견인. 이 치료면과 90도로 벌리면 신연이라고 하는 디스트랙션. 자, 디스트랙션,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트랙션, 견인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볼록면이 기준이고 오목면이 움직여요. 그래도 치료면은 오목면에 있어요. 치료면 오목면에 있고, 그래서 자, 볼록면이 멈춰 있고 오목면이 움직여. 이게 이런 대표적인 뼈가 무릎. 그죠? 무릎 아래쪽 하퇴, 경골은 이렇게 오목면으로 돼 있고 대퇴골은 볼록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릎 아래쪽이 움직이니까 이 오목면이 움직여요. 그래서 아랫다리를 잡고 견인을 하거나 신연을 하거나 하는데 얘는 치료면이 움직이는 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당겨도 다 견인을 해도 신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목면을 잡고 내가 치료할 때는 쉬워요. 그냥 길게 당기면 돼요. 디스트랙션 자체가. 이해되시죠? 얘는 볼록면을 움직일 때는 우리 어깨관절, 그죠? 어깨관절 볼록면이잖아요. 볼록면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견갑골 관절면이 이래 있으면 얘가 고정돼 있고 팔뼈를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이 관절면을 생각해서 팔뼈를 이렇게 당겨야, 그래야 이제 신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관절 가동 기법을 우리 적용하는 이유는, 네, 통증 감소, 조인트 리셉터가 자극을 받죠. 그래서 통증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관절 속에서 움직임을 우리는 어세서리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어, 부가적 움직임. 네, 어세서리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절 내부 움직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팔뼈가 움직이는 거는 뼈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골 운동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액세서리 무브먼트, 얘들은 관절 움직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관절의 염증 치유 과정을 자극한다는 말은 뭐냐면, 관절 내부 염증이 있으면 얘가 자꾸 움직이면, 이게 인기비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스폰지 물에 넣고 거품 있는 걸 짜면 거품이 나왔다가 놓으면 물을 당기게 되죠. 그렇게 쫙쫙쫙 움직임이 관절 내부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은 이제 흡수되고 좋은 활액 물질들이 나오게끔. 물론 관절 움직임이 잘 움직이게끔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에도 영향이 가죠. 근육에 영향이 가면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고 있으면 모세혈관을 압박하고 있겠죠. 네. 모세혈관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을 일으키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그게 뭐 염증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그래서 치유 과정을 자극한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뼈를
요렇게 당기면 그냥 견인이에요. 치료면과 90도 방향으로 당기면 신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치료면에 따라서 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우리는 글라이딩이랑 그냥 글라이딩이라고. 아, 움직임 자체는 슬라이딩 움직임이죠. 근데 우리 그 치료적 용어로는 조인트 모빌리제이션에서 용어는 글라이딩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트랙션, 디스트랙션, 글라이딩 요 세 가지는 이제 관절 가동 기법에서 이제 가장 기본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관절 가동 기법은 이제 뭐 방법이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 칼텐본 그레이드를 칼텐본은 3단계 그레이드를 표현을 했고요. 메이틀랜드는 4단계 또는 5단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트랙션 할 때 칼텐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잡는 순간 그레이드 1임. 그리고 아주 살짝 당겨서 제한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칼텐본 쪽에서 얘기하는 제한 범위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걸 넘어서면 이제 그레이드 3가 됩니다. 뭐 그 정도 막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뼈 같은 경우는 그냥 치료면이 무릎뼈 자체에 치료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당기든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렇게 당겨도 다 디스트랙션이 됩니다. 무릎뼈는 요거죠. 네. 자, 얘는 음, 이제 쇄골과 흉골 사이의 관절인데 얘는 앞뒤로 움직일 때는 얘는 그 안상관절, 안장 모양의 관절이라서 말안장 관절. 그래서 말한장 관절이 어떤 거냐면 앞뒤로 움직일 때는 얘가 오목면이 움직여요. 쇄골이 오목면이에요. 근데 팔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쇄골이 볼록면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안에서 모양 자체가 말한장처럼 생겼어. 그러면 팔을 제가 이 상태에서 팔을 밀어 이렇게 이 동작 이제 스카플라에서 프로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어 올릴 때 이 쇄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쇄골이 얘가 나오면 흉골에 대해서 쇄골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도와주려면 쇄골을 안쪽으로 잡고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잘 몰라서 얘가 나오니까 당연히 축으로만 생각해서 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 자꾸 집어넣는데 그러면 잘못된 움직임이 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얘가 쇄골이 볼록면이 돼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얘가 들 때 볼록면이 내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 이제 숄더에서는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메이틀랜드라는 사람은 5단계, 4단계 또는 5단계, 이제 4단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관절 가동술이에요. 관절 가동술. 그레이드 1은 그냥 잡는 순간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는 조금 속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레이드 3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3는 이제 그 약간 진동을 주는데 끝범위에서 진동을 주는 걸 그레이드 3는 끝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걸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가 끝범위에서 오실레이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레이드 5는 매니플레이션입니다. 뚜둑. 그렇게 메이틀랜드 이게 제일 그 관절 가동술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칼텐본 아니면 이제 메이틀랜드. 우리는 이제 이 허리 쪽에서는 이것보다는 이제 허리 쪽에서는 이제 칼텐본에서 하는 건 이제 칼텐본에서 하는 트랙션은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어, 우리는 그린만이라는 오스테오패시 의사가 했는 어, 그런 관절 가동술, 머슬 에너지 테크닉과 관절 가동술을 섞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록면이 뼈가 움직일 때 얘가 그대로 구르면 위쪽이 부딪혀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야 안 부딪히고 제대로 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뼈의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관절 내부에 어세서리 무브먼트가 제대로 딱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볼록 법칙에 의한 움직임. 그리고 오목 법칙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오목 법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목 법칙인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면 여기가 찝혀요, 여기서. 그래서 찝히기 때문에 얘가 미끄러져서 여기서 미끄러져서 구르기와 미끄러지는 게 같이 일어난다. 네.
그냥 뭐, 네. 일단 뭐 이 머리로 그냥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무릎 관절에서 뭐 팔 관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릎 관절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무릎 관절 여기서 이 앞에 파텔라 슬개골을 제거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리 선 상태에서 의자에 앉는 동작이죠. 의자에 앉는 동작.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롤링과 뒤쪽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 그러면 선 상태에서 누울 때는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어? 아, 이거는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랫다리가 움직인 겁니다. 네, 아랫다리가 무릎이 선 상태에서 무릎을 한쪽 다리를 구부린 거예요. 구부린 상태에서 펴는 거예요. 그래서 오목면이 움직인 거죠. 네, 아이고. 자, 디스펑션. 디스펑션 뭐예요? 기능 부전 또는 기능 장애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디스펑션, 조인트 디스펑션 그러면 관절이 불안정한 그 관절의 기능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디스펑션 이러면 관절이 어딘가 걸려서 잘 안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안정해서 나타나는 것도 일종의 디스펑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관절이 불안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불안정성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 붙어 있는 작은 근육들이 우리 소위 코어 근육같이 이 작은 근육들이 자기 기능을 잘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긴 근육들이 큰 근육들이 딱 긴장해서 얘를 고정시켜요. 그러면 관절은 불안정한데 허리는 뻣뻣해요. 허리 근육들이 뻣뻣하게 서 있는 거죠. 그때는 허리 근육들은 이제 뻣뻣한 기립근들이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립근은 화이트 계열 머슬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나누면 무산소 운동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발적으로 힘쓰는 근육. 폭발적으로 힘쓰는 근육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 근육 가지고 그런 근육 가지고 마라톤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마라톤에 특화된 근육들은 유산소 운동하는 근육들이고, 그죠? 100m 달리기 하는 근육은 무산소 운동. 턱걸이 하는 근육, 그런 근육들이 무산소 근육이죠. 그래서 이 그냥 기립근들은 이런 무산소 근육들, 바깥에 있는 기립근들, 그런 기립근들이 힘쓰는 근육들이 지구력 근육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버티다가 아파요. 버티다가 아프니까 지구력이 딸려서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리 보호대 차죠. 허리 보호대 차는 이유가 보호대를 차면 이 큰 근육들이 해야 되는 일을 허리 보호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우리 무릎 보호대 차고 관절 보호대 차는 이유들이 테이핑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허리 근육들이 통증을 유발하던 허리 근육들이 일시적으로 힘을 좀 뺄 수 있게 돼. 쉬는 타임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들 수도 있죠. 네. 일단 그 우리 보통 이제 저가동성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 관절 가동 기법을 하기에 적절한 근육입니다. 그 적절한 관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가동성 관절은 이제 근육이나 근막이 긴장된 그리고 또는 관절낭 그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막 유착이 생겼다든지 들러붙은 막 그런 경우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치료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인대도 결이 있고 근육도 결이 있고 다 결이 있어요. 그 결들이 엉켜요, 자기들끼리. 그럼 움직임이 제한돼요. 그걸 우리가 움직여서 틀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가동성 관절에는 그런 어떤 우리 치료적인 기법들을 적용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저가동성 관절을 우리는 보통 이제 카이로프락틱 한 사람들은 서블락세이션, 아탈구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냥 저희 같은 물리치료사들은 락킹 됐다. 그냥 아니면 그냥 하이퍼 모빌리티, 뭐 저가동성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멀리건 기법에서는 포지셔널 폴트라는 말을 씁니다. 관절의 위치가 틀어진 상태.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움직일 때 자기 길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자, 과가동성 움직임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크다 보면 이게 불안정성으로 가요. 건강한 과가동성은 김연아 같이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 건강한 과가동성입니다. 관절 자체 가동성은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워낙 튼튼해서 그 과가동성을 이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관절이 과가동성인데 잡아주는 근육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해. 그러면 불안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불안정성, 과가동성은 이제 느슨해져서. 그래서 보상 기전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관절이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허리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 그죠? 그래서 고관절 제한이 있는 사람,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했어. 그러면 움직임이 제한되겠죠? 그러면 허리를 더 많이 움직여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이제 보상 기전. 보통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소라식 등뼈가 뻣뻣해지니까 허리는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정성이 과가동성으로 가고 그게 더 진행되면 이제 불안정성이 되는 거죠. 어, 자, 이 조인트 움직임의 타입 1, 타입 2 요거는 이 방향성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 자, 오늘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네,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을 좀 하십시오. 네, 한 가지 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조인트 모빌리제이션 하실 때 혹시 무릎을 기점으로 봤을 때 네네. 그 대퇴를 주로 가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경골 쪽을 가동을 하시는지 아, 아니면 당연히 섞어서 하시는지. 대퇴를 움직이려면 경고골 쪽을 어딘가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래서 환자가 그냥 그 테이블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경고를 잡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퇴골을 잡고 하냐면 서서 런지 동작이라든지 걷는 동작처럼 발은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스쿼트 한다든지 근데 이 사람이 스쿼트 할 때 통증이 있어. 그러면 제가 대퇴골과 하퇴를 고정시키고 경고를 고정시키고 대퇴골 쪽을 잡고 움직임을 같이 일으키긴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오픈으로 그냥 그렇죠, 밑에를 그렇죠. 가지고 예. 네. 그 그게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하십니까? 한번 시간요? 예. 아, 모빌리제이션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처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라면 많이 안 걸립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들어서 잡고 음. 어, 어, 경고를 잡고 일단은 당겨서 디스트랙션 몇 번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위아래로 모빌리제이션 아니면 얘를 그 무릎을 펴면서 펴는 동작을 하면서 같이 모빌리제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신현하는 시간이 몇 분, 아니, 몇 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당기고 있는 시간. 예, 예. 요 시간은 안 길어요. 한 5초에서 막 길어봤자 10초를 넘기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질문 되게 좋습니다. 네, 뭐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